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한국은 돈벼락을 맞게 될 텐데, 오늘 이 좀 즐거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지난 2020년 11월에 열렸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어정쩡한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덮어지고 지금 현재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 지금 3년째 통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 11월 달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업과 대한민국이 천문학적인 돈방석에 올라앉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친민주당 성향의 주요 언론들도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의 현상, 마가 현상,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현상은 가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없다라면은 트럼프의 당선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안 우리 그 힐러리 클린턴의 방송이라 했던 CN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그래갖고 CNN의 이름이 바뀌어졌었는데요. 자, 그 CNN조차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다, 이와 같은 그 여론조사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유럽에 있는 나토에서는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쓰레기만도 못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조선이라고 하는 국제 테러 집단이 만들어 놓았던 낡고 녹슨 북한산 포탄을 받아갔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러시아의 지금 현재 국력은 상당히 쇠약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GDP 총액은요, 러시아의 GDP보다 많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모르고 있는 분 있나요?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의 총체적인 경제 규모,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비록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많은 지하 자원을 보유한 천혜의 자원 부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나 돈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GDP보다도 그 총량이 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의 함정, 흑해 함대가 거의 많이 파손이 됐죠. 그리고 전차, 장갑차 등이 많이 지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중요한 병사들, 군인들이 이미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그보다 더 심각하죠.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러시아도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해버린 시장을 어디가 지금 차지했습니까? 바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을 해서 러시아의 경제는 사실상의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러시아의 5G 통신망은 중국 화웨이가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연해주의 8개 도시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명을 하는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 영토를 침략할 준비를 지금 현재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과거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 즉 중일전쟁이 끝나고 이런 그 혼란기 때 또 아편전쟁을 겪고 하면서 극동지역에 우리가 지금 연해주라 그러는데 간도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전부 다 그 당시 러시아 쪽에 빼앗겼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자 동방으로라는 그 외침 속에서 만들어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연해주 지역을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원동 지역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해주 지역 캄차카 반도를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가면요 사하 공화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그 러시아의 또 연방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브리아트라고 하는 공화국이 우리하고 똑같은 표정과 우리와 똑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 지역,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 이것이 뭐다?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중심 무대였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더 이상 러시아 자체의 힘만으로 유럽을 침공할 수 없는 이제는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수준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한국산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도입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군사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사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전차, K2 흑표전차죠. 또 자주포, K9 자주포, 또 장갑차, 그리고 FA50이라고 하는 전투기 이런 군 장비들을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폴란드는 한국에서 탄약 생산 기술도 이전을 받아서 탄약 공장 역시 폴란드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러시아가 폴란드군을 상대로 단독으로 전쟁하는 것조차 아주 힘들어지고 버거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경전투기 FA50, 이 경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이 폴란드군에 수년 내에 전체적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이미 일부는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F-21 보라매까지 폴란드군에 배치가 되면 미군이 유럽에서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폴란드 단독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러시아 기술에 미국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그리고 전자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폴란드군에게 한국산 최신식의 탄약 그리고 포탄까지 무한 공급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러시아 영토를 폴란드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산 K2 흑표 전차는 논밭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알맞게 설계가 된 전차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영하 40도에서도 가동이 되게끔 설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봄철에 진흙밭으로 바뀌어버리는 라스푸티차도 별다른 큰 무리 없이 통과를 하고 폭설이나 혹한에도 별 이상 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폴란드군과 전차전을 벌일 경우에 승리한다는 보장은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게 되자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되겠죠. 이런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거 도입하는 등 한국산 무기 체계가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국으로 변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력을 상당 부분 소진하였고 또 극동지역 영토를 노리고 있는 중국이 신경이 쓰이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유럽과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대거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기 체계가 한번 수출이 되면 향후 30년에서 50년가량 부품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중소 부품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의 이상의 돈이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등이 무기체계와 함께 수출이 되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대한민국이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야기하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단순하게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접촉한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 군사 시스템, 문화 시스템을 한국산으로 바꾸는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화가 되면 중남미 국가들이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현재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와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가 한국산 무기로 서서히 변경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이 작년에 에너지 보조금으로 약 400조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노드스트림2가 지금 파괴돼 버렸죠. 이런 값싼 러시아의 에너지가 끊어지게 되자 전기요금이 10배 이상 폭등을 하고 에너지 가격이 4배 이상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겨우 안정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에너지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전기요금 및 에너지요금이 폭등을 해서 독일의 모든 산업은 한순간에 붕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돈을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구입에 사용하게 되면 내수 경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폭망하게 된다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독일에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김영삼 정권의 그 무지함으로 통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IMF 당시를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독일의 부품업체들이 무너지게 되므로 독일 대기업 또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벤츠, 아우디 자동차가 1억 원 하던 것이 갑자기 4억 원, 5억 원으로 폭등하게 될 것이고 또 부품 공급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 누가 벤츠나 아우디를 사겠습니까? 또한 독일의 지멘스, 아우디, 벤츠 등 쟁쟁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대기업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그 시장을 한국의 현대나 삼성, SK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 빈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도배를 하게 될 경우에 폴란드가 독일을 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일도 군비 증강을 불갑을 해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붕괴돼 버린 독일은 이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을 생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차 한 대에 600억 원 이상 하고 1000억 원 가까이 하는 이런 가격으로 전차를 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당 한 80억 원 이 정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를 사다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될 것입니다.
전차 군단이라고 불리는 독일군의 자존심을 접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만 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산 K2 흑표전차,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K9 자주포, 또 한국산 전투기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즉 한국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앞으로 독일의 상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독일은 탄약 생산도 거의 지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탄약 생산 라인을 복구하는 데만 수조 원이 들지만 다양한 탄약과 포탄을 전시 비축물자까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독일 경제는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산업이 무너진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10년 안에 무너져서 거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길한 예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경전투기 FA-50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전투기 KF-21 보람에도 2024년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독일은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 모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술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독일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여자 문재인, 누구죠? 바로 메르켈입니다. 이 여자 문재인으로 불리는 이 메르켈이 16년간이나 집권을 하면서 좌파 정책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한다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전기가 없어서 산업이 모두 붕괴가 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폐기 처분되는 이 폐패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염물질, 즉 납, 카드뮴, 여러 가지 그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런 태양열 발전이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똑같은 짓을 대한민국이 했는데 그 태양열 발전과 관련된 범죄 행각을 아직도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밤에는 전기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태양열 발전을 가지고 산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좌파 미친 자들의 허황된 이런 망상 속에서 이 국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정말 타산지석으로 절절히 삼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좌파가 된다는 것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증상이 되겠고, 아니면 정신병이 아니라면 지능이 모자라는 바보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독일은 향후 한국산 원전을 건설해야만 전기 부족으로부터 탈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소에서 LNG선, 원유선 등을 대거 발주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독일 사람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혹은 아우디, 폭스바겐 대신에 현대차를 타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게 되겠습니다. 현재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대한민국의 경제 식민지로 예속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또한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EU는 해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부품 공급이 안 되므로 무기 수출이 사실상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수출이 잘 되게 되면 계속해서 대당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반면, 유럽산 무기들은 부품 공급도 잘 되지 않으며 도입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가운데 누가 어느 나라 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무기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프랑스가 11%, 독일이 4.5%, 이탈리아 3.1%,
영국 2.9%인데 이런 21%나 되는 무기 수출 점유율이 10년 안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중국산 무기가 쓰레기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중국의 4.6% 무기시장 점유율도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첨단 부품 공급이 차단이 되었고 자국 무기고를 채우는데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점유율에서 최소 10% 정도는 대한민국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또한 무기 생산 능력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군 및 해군 조종사용 훈련기, 우리 T-50기가 있죠. 그리고 포탄, 함정, 이지스함 등을 대거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한국의 무기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까지 미국이 세계 무기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 또한 한국에서 이지스함, 포탄, 경전투기 등의 무기체계를 대량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39% 이하로 점차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시장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이 가져오게 되면 10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 무기 시장이 약 4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00조 원 이상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자금이 대부분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풀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금융, 관광, 항공 및 항만 물류의 허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제2의 도시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공안검사장 출신의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가 내년도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보면 현행 최고 24%인 법인세를 1단계로 20%로 낮추고 2단계로 15%까지 낮추겠다고 하는데 만일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중국, 일본, 유럽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법인세를 낮춰서 전 세계 기업들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이게 되면 한국은 일자리가 넘치고 결혼율이 높아지며 출산율도 높아지는 동시에 활황의 시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에서는 종부세 폐지, 증여세 폐지, 상속세 폐지, 양도세 폐지를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가 폐지가 되면 물가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수경제에 돈이 풀리게 되니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당에서는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 속에 이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4,500원 선인 담배 가격은 1,7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술값도 상당 부분 내려가게 될 것이며 가스값, 기름값도 리터당 몇백 원씩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하게 될 것이고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물류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므로 중소기업,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등도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을 모두 찍어서 국회로 들여보내시고 고용주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돈 벌기 쉽습니다.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